자, 16, 20번 질문입니다. 자, 기억 부분에 보시면 지금 중화사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국의 어떤 그 중화사상이 우리 조선에 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변모가 됐는지, 자, 이것과 연결시켜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의 중화사상은 한족이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이란 의미하는 중화로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란 의미의 중화로 생각을 하고,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와 예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상. 자, 이것이 중화 사상입니다. 조선은 중화 사상을 수용하여 한족 왕조의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무슨 주의? 자, 이것을 우리는 사대주의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지금 큰 나라를 지금 섬기는 것을 이렇게 사대주의. 자, 17세기에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가 자, 중국 땅을 차지했지만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 무슨 정책? 친명 배청의 정책이라고 하죠. 자, 명나라와는 지금 화친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외려 청나라를 배척한다. 그래서 이거 친명 배척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정통성으로 보는 거야? 자, 바로 이 한족 왕조인 명나라를 지금 정통으로 보는 거고, 자, 이 명나라를 지금 무너뜨린 이 청나라 같은 경우를 지금 비정통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송시열은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 이 금수라는 게 뭐야? 날짐승과 그 다음에 들짐승을 합쳐갖고 우리는 금수라고 하는데, 짐승은 자, 여기서 인류와 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촉화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송시열은 결국 이 청나라를 뭐로 본 거야? 이것은 오랑캐의 나라고, 자, 그래서 이 오랑캐인 지금 누가? 청나라가 지금 중국을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걸 짐승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부류로 보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 어디 중국이죠? 중국을 정벌하는 이런 논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촉화론, 이것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세기로 넘어와서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는 조선이 자,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됐어요. 자, 원래는 자, 명나라가 지금 그것을 중화를 이게 그대로 와야 되는데, 자, 지금 청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청나라는 오랑캐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명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문물을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결국 우리나라가 바로 조선이 바로 뭐가 된다? 자, 이 중화. 그게 명나라의 어떤 문화나 이것을 계승하는 것이 이제 인식이 보편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청나라가 가진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는 북학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홍대용은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면서 가지게 된 자, 한족의 문물로 봤습니다. 자, 이 한족은 아까 명나라라고 했죠? 자, 명나라의 문물을 누가? 청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을 독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홍대용 입장에서 또는 이 조선의 어떤 선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결국 청나라의 문물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명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입장을 세웠겠네요. 이런 생각은 청나라와 그 다음에 청나라의 문물을 구별한 것으로, 자, 여기서 그가 저술한 을병 연행록에서도 그게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청나라는 결국 어떻게 지금 적통이 아니란 말이야. 자, 하지만 청나라의 문물 자체는 옛날 명나라가 지금 갖고 있었던 문물이니까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 이때까지도 그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과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누구도 홍대용도 마찬가지 어떤 인물? 자, 중화 사상 안에 이렇게 있었던 인물이네요. 자, 하지만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이 선진 문물과 그 다음에 새로운 학문을 탐구한 결과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문답을 저술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을병 연행록까지만 해도 결국 중화사상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직접 본인이 이제 청나라의 그 사신의 일행으로 따라갔다가 이제 그때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의산문답을 쓰게 되는데, 자, 의산문답의 내용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많이 바꿨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의산문답에 실려있는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설, 이것을 보면 그는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나다는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을 하고, 자, 여태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 천지가 이렇게 땅이 지금 하늘은 둥글고 외려 땅은 모났다 이런 어떤 천지관을 비판하면서 땅이 둥글다는 지구설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자,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미 중국은 자, 지금 홍대용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서양의 문물이 지금 중국에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이런 지동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구가 이미 둥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지식들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일식과 월식이 둥글게 나타나는 것은 달과 우리가 사는 땅이 둥글기 때문이라는 것. 자,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기 때문에 상하나 동서남북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이 서 있는 곳이 각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태까지의 사상은 어떤 생각이었죠? 모든 것의 중심은 중국이었단 말이죠. 중화사상이었는데, 자, 지구가 둥글다면 중심은 없어요. 각자 개개인이 서 있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또한 그는 하늘은 무한하여 형체를 알 수가 없고 지구와 같은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무한 우주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거네요, 지금. 자, 밑에 지구설과 이 무한 우주설은 세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는 중화사상과 다른 생각. 자, 이전까지는 지금 어떻게 이 중화사상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심, 그 나머지는 다 오랑캐의 나라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은 지금 각각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각 나라들이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것과 중화사상과는 완전히 이제 배척이 되는 거네요. 대립적인 각을 세우겠네. 자, 홍대용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다면 이 땅이 무한한 우주에 비해 자, 티끌만큼도 안 되며 아주 작다는 얘기겠죠. 안과 밖을 지금 구별하거나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안과 밖을 구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과 그 다음에 오랑캐, 나는 이 구별도 결국 상대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네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오랑캐의 나라가 되겠지만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오랑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가 모두 동등하며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 완전히 지금 중국 여행을 하고 와서 지금 지금 의식에 완전히 전환이 왔네요. 이러한 그의 생각은, 자, 이 홍대용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특권을 누리려 했던 양반들을 비판합니다. 또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는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자, 옛날은 결국 어떻게 아버지가 양반이고 그 다음에 높은 벼슬 치면 거기에 따라 어떻게 아들은 거기에 따른 어떤 벼슬 같은 경우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자, 하지만 자, 농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낮았다고 해갖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지금 관직에 진출할 수가 없었는데, 자, 여기 있는 홍대용 같은 경우 이걸 반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신분 자체를 철폐하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능력만 있다면 어떤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충분히 어떻게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국가와 문화, 사람도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이 홍대용의 사상은 자, 평등주의와 자, 더 나아가서 다원주의. 자, 결국 근원은 하나, 중심은 하나가 아니라 각각이 다 각 나라, 각 개인들은 다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다원주의를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는 홍대용의 어떤 사상의 의의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16번에 갑니다. 자, 다음은 학생이 윗글을 읽는 중에 작성한 독서 활동지인데요. 자, 활동 내용 중에 적절치 않은 걸 하나 찾으라고 있어요. 자, 선택지 1번에서는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한 후에 조선에는 자, 북벌론과 척화론. 자, 이것이 지금 왜
지금 청나라는 지금 오랑캐의 나라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북벌론이나 촉화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북벌이 힘들어지자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명나라를 맨 처음에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고 나서 이제 조선이 이제 중화의 계승자라고 갔고요. 결국 이걸 우리가 보통 소중화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홍대영의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여 깨달은 점이 언급되어 있는데, 자, 이 보니까 하늘이 둥글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맞나요? 땅이 둥글다고 나왔나요? 아까 땅이 옛날에 기존에 있는 경우는 땅이 모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지구는 결국 둥글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바꿔놓으셔야 되겠네요. 네, 답은 3번. 자, 의사문답의 내용은 지금 지구설과 그다음 무한 우주설을 설명했고요. 송대용이 아닌 다른 북학박사들의 사상은 여기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자, 답 3번. 자, 17번에 보기의 대화를 이끌과 관련지어서 이해한 내용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여기 각은 자, 여기서 천지 사이의 생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동물과 그 다음에 초목, 이것을 인간과 지금 구분을 하네요, 지금.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보다 귀하고 또 초목은 동물보다 천합니다. 그랬으니까 자, 사람, 동물, 초목 이 순서로 서열을 매겨놨습니다. 자, 을은 오류는 사람의 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리지어 다니고 소리를 내어 새끼들을 불러 먹이는 것은 동물의 예의가 되고 각각 사람의 예의, 동물의 예의, 초목의 예의. 자,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 사람의 관점으로 기준을 하면 사람이 귀한 것이 되겠지만 자, 사물의 관점으로 본다면 외려 사물이 귀한 것이고 사람이 천한 것이 되겠어요. 자, 바로 이것은 하늘에서 본다면 또 사람과 사물은 그런데 똑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위에 있는 요 관점을 우리는 상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자, 결국 하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똑같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똑같다고 보는 평등주의적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래요. 갑이 동물보다 자, 사람을 높게 평가한 것은 자,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는데 자, 이 아랫부분은 바로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홍대영의 그 평등사상과 연결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위에 있는 내용은 지금 지금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건데 자, 평등주의를 입장이 아니죠. 얘는 지금 뭔가 우리에게는 서열이나 위계가 있다고 지금 보는 입장이라면 아랫부분에서는 이건 평등주의적 입장이 되는 거니까 자, 이것은 서로 간에 맞지가 않습니다. 답 2번. 자, 오른쪽에 기억의 중화사상과 니은의 지구설을 이해한 것 중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자, 니은의 지구설은 결국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각 개인, 각 나라가 다 뭐가 될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중국이 중심이 돼야 되는 사상에서 벗어난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기는 심화학습을 위해 조사한 자료인데요. 가나에 대해 보인 반응이 적절치 않은 걸 차지합니다. 자, 중국 의관이 변한 지 자, 지금 100년이 넘은지라 지금 천하에 오직 조선만이 오히려 명나라의 제도를 지키거늘 청나라에 들어오니 무식한 부류들이 우리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아련하지 않겠는가. 슬프다. 번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기고는 청나라에게 맡기고 100년이 넘도록 회복할 방법이 없구나 그랬습니까. 자, 이 홍대영이 을병 연행록에서 쓴 내용을 본다면 자, 번화한 문물이라는 것은 명나라, 한족의 문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구한테? 청나라에게 지금 빼앗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어떻게? 자, 어떤 중화적인 사상이 되게 상당히 강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무단에 가시면 피와 살이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강토를 지키고 있으면 자, 결국 동등한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자가 이 주나라 사람으로 그것은 춘추에서 주나라가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은 당연하고 만약에 자 여기 있는 공자가 바다를 건너 주나라 밖에 살았더라면
주나라 밖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고 그곳을 기준으로 바로 그 나라를 기준으로 다시 삼았겠죠. 자, 이건 바로 상대주의적 입장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공자는 당연히 주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주나라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만약에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었다면 조선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거 펼쳤을 겁니다. 자신의 사상을. 자, 바로 이런 상대적인 입장.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서, 자, 중국의 안과 밖을 구별하라는 홍대용의 생각이 드러나군 그랬는데,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니까 주나라 입장에서 글을 쓴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주나라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반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안과 밖을 구분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중심적인 입장, 중화사상이 있던 입장이라고 본다면,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것보다는 결국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려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바로 홍대용의 생각이 드러났으니까, 자, 이걸 상대주의로 바꾸는 게 훨씬 낫겠네요,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의 문맥상 A와 지금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자, 여기서 세우다란 말은, 자, 결국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라고 했으니까 청나라의 나라를 세우는 것, 건국, 건립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는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 건립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립. 자, 이 정도의 건립입니다, 지금. 자,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